안녕하세요, 준성합니다. 저번 주부터 하락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스닥이 한 주에 700포인트씩 빼고 있는데 12,200에서 1,800 가는데 2주면 충분하더라고요. 제 QLD 계좌가 분명히 9월 11일에 4,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대로 3,783만원입니다. 정신줄 꽉 잡지 않으면 심리적 충격을 받기 아주 좋은 변동성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직장에선 일요일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지 모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아둥바둥 일했다면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거 벌어봤자 하루치 하락을 메꾸지도 못할 텐데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라는 게 워낙 소액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주면 종목의 자체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시간의 문제지 굳이 적립금을 높이려고 매일같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충분히 큰 낙폭을 겪었고 당장 돈 꺼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 더 떨어지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고 시간아 흘러가라, 돈은 넣고 있을게,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니 일요일 출근이 썩 기분 좋진 않습니다. 뭐 누구라도 좋진 않겠죠. 그냥 직장에 대해서는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까 주 5일째 야근 없는 곳에서 정해진 일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실히 상승장에 불타기 하는 심리처럼 노동도 상승장에 더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번 주 하락은 저도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괴로워하실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에서 FOMC 결과가 나왔죠. 세 차례 연속 75b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와 1.7%로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는 4.4%로 상향 조정을 했죠. 목표로 세운 2%대의 인플레이션으로 되돌릴 때까지 줄어들 경제 성장률과 높아질 실업률이 예상되고 그럼에도 감수할 의지가 있으니 우리는 숨기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준의 결정과 발표들은 주식시장이 꿈을 먹고 상승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빌릴 때 이자를 높인 것 뿐이지만 그로 인한 파급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빌리는 부담이 늘어난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축소시키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기술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특히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는 역경과도 다름없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경제 성장 자체가 성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는 여전히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주가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성장함에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방향성 중에 크게 상승, 횡보, 하락이 있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너무 침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는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15,800부터 2022년 6월 16일 1,646을 찍고 9월이 되어 이번 주에는 1,8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락장의 최저점에 다시 한번 근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저점에 도달할 것인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 33% 가까이 되는 낙폭을 겪은 이상 우리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봤을 때 마이너스 33% 가까이 되는 낙폭 자체는 찾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 정도의 낙폭은 살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저 오늘날 저와 같은 일부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은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변동성에 의해 남들보다 특별하게 깊은 하락을 취향대로 음미하고 있을 뿐이지 내 종목이 마이너스 50% 떨어졌고 마이너스 70% 떨어졌다고 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 왜곡된 비관적인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 계좌가 아니라 추종하고 있는 벤치마크 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생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마이너스 30%대의 낙폭까지 도달했을 때 그 너머를 보세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낙폭이 수두룩한가요?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더 안 떨어진다는 소리냐? 그건 또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바닥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도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이 이상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우리는 바닥에 도달했을 확률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준수지수로는 53.7%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저점을 갱신한다면 55%를 뚫고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저평가 구간에 해당하는 과거의 시기들에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낸 용기가 우리의 평생을 먹여 살립니다. 저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돈만 쫓는 사람에게 돈은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품성에도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용기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때를 알고 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부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른 채 남의 돈까지 끌어다 쓰는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되고,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뭐 하나 더 뜯어먹겠다고 들러붙고 조금만 불우하고 가치 없어 보이면 칼같이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비겁한 품성처럼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비난하고 헐뜯을 때 누군가를 믿고 기다리며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품성을 가꾸면서 차분히 기다려줍시다. 나날이 바닷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길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